지금부터 여러분은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한 단 3일의 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의 중심엔 여전히 뛰고 매달리고 또 잠수하는 한 남자 톰 크루즈, 아니 에단 헌트 그 자체가 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역대급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감상평을 리뷰해보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한신혜입니다. 드디어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대명사 미션 임파서블 8편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1996년 1편이 나온 이후로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시리즈 전설의 마침표이자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여는 진짜 미션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2부작 구조로 나온 이 작품의 전작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인데요. 전편에서 이단 헌터는 엔티티라고 불리는 초강력 인공지능 AI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미 정부가 만든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되고 그 AI의 핵심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러시아 잠수함 세바스토폴호가 침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엔티티를 제어하려면 열쇠의 두 조각이 필요하고 에단 헌트는 그것을 쫓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엔티티의 편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인간 빌런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연인이자 오랜 동료였던 일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를 비롯한 새로운 조력자들이 팀원으로 합류하게 되죠. 이번 파이널 레코닝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엔티티가 세계 핵전쟁을 유도하려는 위기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단 헌트에게 미션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이단은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가라앉은 러시아 잠수함 세바스토폴호의 좌표를 알아내고 그 안에서 엔티티의 원본 소스 코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든든한 팀원 루크의 도움을 받아 엔티티를 속여 광학 USB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엔티티를 무력하기 위한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우선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전작 데드 레코닝은 항해나 비행 중 위치를 추정하는 레코닝이라는 단어와 죽음을 결합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뛰어드는 이단 헌트의 운명적 선택을 암시한다면 파이널 레코닝은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선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과 팀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운명적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인물의 재등장이나 맥거핀의 요소였던 부분들이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편에서 이단이 CIA 본부로 침입해서 해외 스파이 요원의 목록을 훔쳐오는 바람에 알래스카로 좌천됐던 윌리엄 돌로가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척박한 곳에서 인생의 사랑을 만나는 것도 보기 좋았죠. 또한 1편의 빌런이었던 존 보이트가 맡은 짐 펠프스의 아들이 요원으로 등장해 에단 헌트의 오랜 죄책감과 무게감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1편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캐릭터였던 키트리지도 주요 조연 중 하나입니다. 또 폴아웃과 더불어 시리즈 최고작 중 하나로 꼽히는 3편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맥거핀 중 하나인 토끼발의 정체와 유래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6편 폴아웃에서는 CIA 국장이었던 에리카가 본작에선 대통령으로 나오며 대통령과 해군 제독이 주고받는 쪽지에서 1996년 5월 22일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영화에선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주진 않지만 실제 미국에서 미션 임파서블 1편이 개봉했던 날이 1996년 5월 22일입니다. 이는 파이널 레코닝이 실제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일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인 이단 헌트라는 캐릭터의 30년 서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며 헌정하는 느낌을 주어서 팬들에겐 흥미롭고 기분 좋게 하는 요소인 듯 합니다. 이 영화 파이널 레코닝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답게 두 개의 상징적 액션 시퀀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펼쳐지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액션씬이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바로 심해 액션 장면입니다. 이단 헌트가 침몰한 러시아 잠수함 세바스토폴호 내에서 엔티티의 소스 코드를 찾기 위해 벌이는 생존 액션인데요. 속도감 있는 다른 액션씬들과 대비되는 아주 적막하고 무게감 있으면서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상으로도 이단 헌트의 고독감과 부담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불굴의 의지가
잘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사가 거의 없이 20분 넘게 이어지는 수중 액션씬은 외롭고 고독한 분위기가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실제로 톰 크루즈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현실감 있는 촬영을 위해 20m짜리 잠수함을 실물로 만들어 설치하고 수심 10m에 달하는 수조를 만들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물속에서 숨막히는 극한의 긴장감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전달해서 마치 관객들이 함께 잠수함에 갇힌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도 6분 넘게 숨을 참으며 극한의 수중 액션씬을 선보인 적이 있는 톰 크루즈는 이번 작에서는 자신의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호흡법을 연습해 극한의 도전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중 액션씬이 이 영화의 백미인데요. 실제 1940년대에 고격기를 타고 2000m 상공에서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감을 보여주는데 할 수 있는 모든 항공 액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갑이 넘은 62세의 나이에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직접 소화했는데 팬들이 제발 자연사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가 있네요. 사실 톰 크루즈가 비행기 날개 사이에 매달려서 텐션 와이어를 잡고 싶다고 했을 때 전문 윙 워커들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찔한 장면에서 톰 크루즈는 비행기에 실제 매달리기도 하고 시속 225km가 넘는 강풍을 맞으며 공중 액션을 펼쳤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촬영 중에 약 2400m 상공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위험한 장면을 직접 소화하느라 산소 부족으로 실제로 몇 차례 기절을 하기도 했다고 하니 이쯤 되면 톰 크루즈가 이단 헌트고 이단 헌트가 톰 크루즈라 할 만하죠. 이외에도 화려한 자동차 추격신이나 격투신 등 적어도 액션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영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쾌감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사실 하늘과 바다에서 펼쳐지는 이 두 액션 시퀀스만으로도 충분히 돈값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션 임파서블의 장점은 역시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장르적 특성답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액션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스토리와 서사가 차곡차곡 레이어를 쌓아서 액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데드 레코닝에 이어 2부작의 개념으로 나온 영화다 보니 전작을 보지 않은 상태라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정리하다 보니 1편부터 꾸준히 봐온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일반 대중들에게 약간의 허들이 느껴질 듯 했습니다. 또한 러닝타임이 169분에 달하는데 중간중간 집중을 놓칠 수도 있는 구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시리즈의 코어 팬이라면 오히려 만족하겠지만 블록버스터 영화로서는 불안 요소로도 작용할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훌륭하게 피날레를 장식한 이번 영화를 정리해드리자면 이 영화는 1960년대의 첩보물로 시작한 제5 전선을 바탕으로 1996년 블록버스터로서 첫 스타트를 기록했는데요. 급변하는 AI 시대에 아날로그적 요소가 가득한 첩보물이 어떻게 대처하고 변모해 왔으며 결국 로보틱스와 AI 디지털 세상에 대한 해법을 극한의 아날로그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내내 원맨쇼를 펼치며 세상을 구해온 이단 헌트는 1편에서 모든 팀이 몰살을 당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시작했지만 시리즈를 거치며 점점 팀플레이를 펼치고 팀원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져 갔습니다. 파이널 레코닝은 전체 시리즈를 아우르는데 영화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혼자 남아 원맨쇼를 펼치지만 결국 팀원 하나하나의 결정적 역할과 활약에 힘입어 세상을 절망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절대적 강자 엔티티는 무섭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혼자이죠. 또 다른 휴먼 빌런 가브리엘도 자신의 소나기에 엔티티를 넣으려고 할 뿐 영혼의 조력자는 아니죠. 절대적인 엔티티는 결국 팀원이 없이 모든 것을 수학적인 확률로만 계산합니다. 인간은 결코 수학적인 확률로만 살아가지 않죠. 이단 헌트의 선택들은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하지만 그 선택의 총합은 운명을 거스르고 엔티티를 꺾게 만듭니다. 또한 엔티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결국 실체가 없는 디지털 신은 세상을 0과 1로만 바라보지만 이단 헌트는 끊임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스킨십과 터치를 합니다. 이는 영화상에서 이단이 브릭스에게 엔티티가 할 수 없고 예측 못하는 일을 해야 이길 수 있다 하며 악수를 건네는데요. AI는 물리적으로 악수를 할 수가 없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벙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간, 즉 이단 헌트의 힘을 빌려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디지털이 전부인 세상에서 여전히 인간의 아날로그는 세상을 지배하죠. 또한 미션 임파서블은 1편에서 시작해 8편에 이르기까지 계속 선택과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IMF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죽는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영화 초반에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광장에서 조우하고, 영화의 마지막에는 소중한 그들이 다시 마주하지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서 사라지죠. 톰 크루즈는 이단 헌트 그 자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영화 자체에 서서도 그렇지만 영화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고 믿을 수 없는 액션 시퀀스들을 선보이며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액션 시리즈를 남겼죠. 이단 헌트도 톰 크루즈도 여전히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로 숨을 쉽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왔던 이단 헌트. 그리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관객들과 팬들을 위해 극한으로 뛰어온 톰 크루즈는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 시리즈를 통해 또다시 역사를 썼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블록버스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프로페셔널한 배우 중 하나인 톰 크루즈의 역작인데요. 코로나와 작가 파업으로 늦춰진 개봉 일정으로 인해 5,5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이 돼서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스코어를 떠나 톰 크루즈가 더 늙어버리면 이런 영화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OTT의 시대지만 극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30년 대장정의 마무리를 꼭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last time.